대박 꿀팁! 안녕하세요. 혜린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궁금타파 상품타파의 조혜민입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투자할 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슈를 알아보는 구리 가격의 비밀!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게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대비해서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는 2배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구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고객분들도 구리 투자에 대한 좀 이렇게 많은 그런 갈증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만 놓고 보자면 1년 사이에 가격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원자재 모든 시장에 적용된 이슈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구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QE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이 된 점,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 점 등이 어쨌든 원자재 가격을 상당히 좀 강하게 지지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 만의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 측면, 또 하나는 수요 측면이 있는데, 일단 공급 측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칠레의 파업 관련 이슈, 이게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사실 파업 같은 경우는 칠레가 거의 매년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공급에 있어서 한 5% 정도는 매년 그 칠레의 파업 때문에 칠레 자체 생산량의 한 5% 정도가 생산 차질을 빚어지는 그런 형국을 빚어지는데요. 일단 가격 상승기에 특히 그 칠레의 파업 관련 이슈가 좀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칠레 광산 노조들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제 관련 광산 업체들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서 이제 구리 광산 노조들이 이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파업 관련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되는 점이 있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워낙 그 전기동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칠레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재정이 많이 악화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세를 같이 좀 인상을 하자라는 것이 함께 좀 법제화 움직임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공급 차질 우려가 상당히 좀 부각됐던 점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페루 관련 이슈인데요. 페루 같은 경우는 남미 지역에서도 가장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증하는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실제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기존 알려진 것과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로 많다라는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페루에서는 그 광산 내에서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크게 많이 부각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페루의 신임 대통령이 최종 확정이 되었죠. 페루의 카스티오 신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카스티오가 이제 시골 선생님 출신인데요. 아주 극좌의 파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광산 업체들의 수익 대부분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영화가 대부분인 페루의 그 광산 업체들을 국유화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페루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루와 칠레의 공급 차질 관련 이슈들이 가격 상승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큰 두 주체의
이제 가격 상승과 그리고 그 부동산 수요에 대한 기대가 구리 가격 상승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 기준으로 지난달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70개월 연속으로 지난달 대비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 그리고 저금리 기조 유지, 이와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 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관련 수요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적인 자동차 판매 개선제도 어쨌든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수요도 상당히 그 구리 가격을 지지했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 지금 남미나 페루 뭐 이쪽 부근에서 이제 공급 차질 이슈, 뭐 파업이다, 뭐 광산 이슈다, 뭐 등등의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 구리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리 가격이 많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게 테이퍼링과도 구리 가격에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당을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그 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최근 달러화 가격의 반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유동성 공급을 회수한다는 측면과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주요 그 산업들에 대한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이 이제 이러한 그 수익성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비철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현설물 시장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투기 세력 엄벌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그리고 환경 규제 완화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원자재 가격 안정화를 통한 그런 지원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지 구리와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 물량을 7월 들어서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시장에 방출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등 전반적인 이제 원자재 가격 안정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상당히 최근 구리 가격 조정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구리 가격의 상승 하락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급 이슈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리 투자를 위한 초대박 꿀팁, 완전 대박 꿀팁인데요. 알려드릴게요.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